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바로 곧이어서 트럼프 또 백악관품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5일 동안 미국 증시 잘 나가는데 초를 쳤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전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디스, 그리고 두 번째 S&P, 그리고 세 번째 피치.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기업들의 신용등급, 그리고 국가의 신용등급을 측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3대 신용평가사예요. 얘네들 별명이 뭐냐면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여러분들 왜 저승사자일까? 얘네들이 무디스가 일단은 3대 신용평가사인데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무디스가 탑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 S&P, 그 다음 피치. 그리고 얘네 무디스랑 S&P는 미국 계열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치가 영국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영국계. 그래서 무디스, S&P 얘네들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입김이 세요. 한 가지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1991년도였나? 일본에 대표하는 증권사가 무디스한테 한번 두드려 맞았고 S&P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일본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됐죠? 폭락을 했죠. 그때가 아마 97년도 그때 그 근방일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다? 월가한테 항복을 했었던. 그때 당시 일본 총리가 이제 아마 클린턴이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엔화 환율 하락하는 거, 폭락하는 거 막아주세요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처방책을 꺼내 들었거든요. 일본한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일본이 20년, 30년 동안 미친 듯이 초저금리로 돈을 찍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미국 국채를 사줘왔던 거고. 무디스랑 S&P 얘네들이 일본에 대표하는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일본이 무너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왜 무너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하러 갔어.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있죠? 뭐 1등급, 2등급, 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등급이 낮은 등급일수록 여러분들 대출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안 나오죠. 그리고 대출을 해주더라도 금리가 비싸. 이자가 비싸.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S&P나 무디스 얘네들이 일본의 증권사 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켜. 미친 듯이 떨굽니다. 어디까지? 정크본드까지. 위험성 등급까지. 한순간에 일본 대표하는 증권사가 그렇게 딱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조달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금 조달이 안 되죠. 돈이 융통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항복선언을 해야겠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엘살바도르 IMF 말 안 듣고 뭐 비트코인 얘기하고 달러 안 쓰니 뭐니 막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 엘살바도르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준다 안 사준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이번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된 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했어. 한 단계 낮아졌어. 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 있죠? 미국 국채는 달러를 교환해주는 쿠폰이죠. 달러 교환권이 미국 국채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미국 국채를 내가 살려면 미국의 신용이 좋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줘.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으면은 친구들이 막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할 건데 신용이 안 좋아. 막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 갚았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똑같습니다. 미국도 미국 국채를 찍어. 달러 교환권. 야, 우리 미국 국채 사주면은 10년짜리 사주면 10년 뒤에 원금이랑 이자 같이 줄게. 근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어. 미국 국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사주겠죠. 신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사줘? 그리고 대출도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자, 근데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미국에 뭐 대출이 안 나오고 뭐 국채를 매수가 안 나오고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좀 일어난지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볼게요. 그동안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었던 게 총 2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이 언제였냐면 2011년도 8월이에요. 2011년도 8월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됐을까? 아까 3대 신용평가사 점유율이 무디스, S&P, 피치라 그랬어요. 그 중에 S&P가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8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100% 반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거,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2011년도에는 주가가 폭락을 했고 한 달 만에 다시 회복을 했구나. 자, 두 번째는 피치입니다. 23년도 8월 달에 피치가 S&P에 이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S&P 500이 1.4% 하락합니다. 폭락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조정받는 그 정도로 빠졌어요. 그 말은 즉슨 피치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 2025년도 5월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퀴즈.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결과를 알려면 월요일날 장이 열려야 됩니다. 월요일날 장 마감이 돼야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폭락한다, 아니면은 뭐 반응 없을 거다, 아니면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이너스 9%? 9%나 떨어져? 소폭 하락? 생각보다 안 내려갈 듯? 반응 없거나 떨어지면 매수기에? 비트 선반영 치곤 괜찮으니까 미장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비트 선반영 됐다, 비트 선반영으로 괜찮았다 그래서 미장도 괜찮은 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비트는 미장 뒤에 따로 쫓아가는 거지, 비트가 좋았다 그래서 미장 뭐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짝 하락 후 반등할 것 같아. 최근 오른 것이 하락 후 상승으로. 약보합의 F더장.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장 마감하는 거를 봐야지 이제 결과를 나올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2011년도에는 폭락, 2023년도에는 일부분 그냥 살짝 약 조정 나왔죠. 저는 이번에 폭락을 하고 보진 않아요. 11년도처럼 폭락까지 나온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디스기 때문에 영향은 줄 겁니다. 조정은 나올 걸로 봐요. 근데 그게 막 조정이 세서 막 흔들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무디스랑 피치 얘네들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고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어떻고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많고 이미 다 선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이 알고 있는 재료다 보니까 크게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도에는 왜 크게 빠졌냐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미국의 등급이 빠졌어요. 그 말은 즉슨 전 세계 탑을 찍는 미국이 신용등급이 저렇게 하향 조정됐다? 미국도 못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빠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말을 했잖아. 무디스가 뭐 때문에 뺐다고? 부채가 많아서. 야, 공화당이 하는 꼬라지 이거 안 된다. 꼬라지 안 된다. 뭐 안 된다? 야, 감세를 하고 뭐를 하고 막 뭐 국채를 적게 찍는다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너네들이 뭐 관세 인상을 통해서 뭐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오고 뭐 재정을 흑자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트럼프는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때 찍었던 돈만큼 찍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을 적게 찍는다 그러죠? 한번 보세요. 많이 찍을 겁니다. 그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이유들 때문에, 알고 있는 재료로 시장을 지금 그 신용등급을 강등 조정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크게 빠질까? 장 시작되면 크게 빠질 거예요. 빠질 겁니다. 빠지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올까? 트럼프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경제부 보좌관이잖아요. 28개 지금 협상 중인 거 있죠? 관세 협상. 그 중에 한 개 터트려요. 트럼프 풋, 백악관 풋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바로 곧이어서 트럼프 풋 나와요. 뭘로? 28개 국가 그 중에 한 개 공식 발표할 겁니다. 코인 유실은 협상이 안 돼도요? 네, 협상이 안 돼도요. 어떤 식으로 하냐? 한국 뭐 누구누구 협상 발표, 영국처럼 발표할 거예요. 쭉 발표해놓고 상세의 이런 세부 사항들은 언제 재조정을 한다? 1년 안으로. 급한 대로 먼저 발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될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상황에 와 있다. 또 축구 보다가 놀래겠네.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 영국에 이번에 영국 총리가 미국이랑 그 무역 협상했잖아요. 미국이랑 관세 협상한 거 가장 처음 발표한 게 영국인데 영국 총리도 몰랐어요. 그때 유로파였나? 준결승전이었죠. PSG랑 그 누구야? 아스날이었나? 당연히 영국 총리니까 아스날 편이겠죠. 축구 경기 하다가 봤대 자기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가 초조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영국이랑 협의를 했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했고 요 얘기를 했으면은 언제 발표할게 뭐 할게 서로 이렇게 얘기된 게 있었을 건데 그것도 무시한 채 그냥 바로 발표를 해버렸어. 근데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계속 끌었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순회진도 그렇고 조만간 협의될 겁니다. 언제 발표할 겁니다. 1주 2주 계속 끌었죠. 안 되겠다. 영국 발표한 거예요. 강등될 거 미리 알고 풋 리스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무디스가 이렇게 딱 터트렸다? 그러면은 저는 크게 지금 이거 시장에 영향 크게 못 준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악재, 요게 반영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최저점 매수 기다리신 분들은 막 큰 폭의 조정을 기다리실 거고, 근데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오더라도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런 얘기 하신 분들 계셨다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거라고 이렇게 분석하신 분 계셨어요? 다른 경제방송인가 뭐 하셨나봐. 아까 우리 멤버십 톡방에서 요 얘기 나오시던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당해서요 달러가 약세로 갈 겁니다. 또 그 음모론 하면 일부러 달러 약세 만든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2011년도 8월 달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무슨 뜻일까? 2011년도 8월 달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무슨 뜻이에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반대니까. 누군가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코인이슈님,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막 흔들리는 건데 왜 미국 국채를 사죠? 아까 코슈님이 미국 그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국채를 안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기하죠? 미국 국채 사요. 안전자산, 미국 국채 수요 증가. 우리 스마일 달러 배웠잖아. 경기가 침체고 힘들어도 미국 국채. 미국 달러. 미국 국채 뭐 달러지. 경기가 너무 좋고 경제 성장이 잘 나와도 달러. 미국 국채. 이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흔들리니까 어떡하지? 미국도 흔들리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뭐를 살지 생각을 곰곰이 해봐. 뭐를 사야 될까? 엔화를 사야 될까? 일본 국채? 아니면 유로화? 뭐를 사야 될까? 그래도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된다고요? 일시적으로 유출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들어와요. 달러 강세라고.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안 좋아할 겁니다. 한 가지 좋을 수 있는 건 국채 수요가 늘어나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 그게 미국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1년마다 미국이 이제 연방정부 회계 예산안을 편성을 하죠. 그리고 상원, 하원 합의 통과를 해서 1년에 연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찍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그게 결정이 나요. 근데 그게 빠그라지면 셧다운이 터지죠. 셧다운이 뭐냐면 항상 우리 매년 초나 막 매년 말 그리고 지금도 이제 6월달 7월달 들어가야 됩니다. 합의가 안 끝났어요.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요. 그냥 미국 연방정부에 그냥 이런 운영되는 게 일시 중지되는 겁니다. 셧다운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시청 아니 무슨 구청 뭐 세무소 이런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월급도 못 주고 그냥 미국이 그냥 딱 중지가 되는 겁니다. 행정 업무가. 그게 셧다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미국의 셧다운이 터졌어. 야 미국 이제 망하겠네. 어떻게 되겠네. 끝나겠네. 달러 어떻게 될까요? 달러 어떻게 될까? 미국이 셧다운이 발생하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요. 참 웃기죠? 반대로 해볼까요? 한국이 막 탄핵을 하고 셧다운이 터졌어. 원화 가치 어떻게 될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우리 한국을 그냥 예시로 들어서 그러지 미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밑바닥까지 들어가요. 다 떨어집니다. 그냥 폭락해요. 우리 작년 12월 3일날 계엄령 터졌을 때 보셨죠? 원화 가치? 그때도 제가 다음날 멤버십 방송으로 달러 자산 바꿔놓으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긴급 시그널로. 여러분들 그거 제가 드렸던 시그널 듣고 바꾸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산을 지킨 거예요. 돈 버신 거라고. 10억을 바꿨으면은요 최소 2억은 건졌다고. 10억이 12억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환율이. 환차액이. 미국이 셧다운 터져도 달러는 강세로 돕니다. 왜? 그래도 살 수 있는 자산, 전 세계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밖에 없구나. 대신 한 가지 더 들어가요. 금도 들어갑니다. 금 가격도 올라가요. 금 수요도 올라가면서. 금이랑 미국 국채 시장으로 몰려요, 자본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번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거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도 무디스가 3대 신용평가사 갖고 있는 섹터 영향력 점유율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거다. 시장은 조금 흔들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